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입찰 담합 의혹에 관련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강원도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펜시아 매각 대금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류인출, 하석균 강원도 의원과 함께 이 문제와 더불어 도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석균 의원 그리고 유인출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출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당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의원 유인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헬로비전 강원방송 시청자 여러분, 강원도 의원 하석균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늘 도민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다 인사를 해주셨는데, 자, 몸푸는 의미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슈 토크 이번 개편 이후에 뭐 매번 나오는 질문이죠. 두 분 의원님들 서로 잘 아시잖아요. 예. 의회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석균 의원님, 유인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원주 시의원 할 때 이제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또 이제 도의원으로서도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의원, 도의원 두 군데서 같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하기가 사실 이게 아주 이례적인데 늘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제 유인출 의원님은 연구를 많이 하신 의원님이시고 또 음식 솜씨도 좋고 제가 늘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음식 솜씨가 좋다는 예, 알겠습니다. 유인출 의원님께서는 제 하석균 의원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하석균 의원님은 제가 이제 처음 뵙게 된 게 저희 지역에서 이제 약국을 운영하셔서 예. 저희 주치 약사를 한 20년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의원 돼가지고 같이 상임위 시의회에서도 하고 도의회 가서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석균 의원님은 참 섬세하고 이 배려심이 많은 의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당은 서로 다르지만 뭐 동네에서 주로 이제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라 예, 그렇군요. 자, 그 유인출 의원께서는 이제 원주시의회 또 3사원도 하셨고 11대 강원도 의회로 이제 나가셨는데, 자, 이번 사실 임기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번 11대 강원도 의회가. 근데 의정 활동 두 분 다 하시면서 그동안에 좀 성과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인출 의원님 먼저. 예. 예,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셔서 원주시의원 3선을 하고 이제 이번에 강원도로 도의원으로 이제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선출해 주셔서 가게 됐는데요. 저는 뭐 시의원 쪽 할 때도 그랬고 지금 도의원 돼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 그런 거 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지금 이번에 도의원 가가지고 단간 택지 운동장에 단간 근린공원 운동장에 그 눈비 맞으면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지붕 차양막 그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제 올해 공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구공원에 그 에어 먼지 털이 설치해드렸고 또 아파트 진출입로에 그 보행 환경이 좀 비탈지고 그래서 그거 개선하려고 예산 확보해놨고요. 그 다음에 초,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데 그쪽에 운동부 지원하려고 예산을 좀 확보해놨습니다. 뭐 기타 등등 있는데 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하석균 의원께서는 좀 예, 어떤 성과 있을까요? 이제 뭐 1년 동안은 늘 이렇게 배우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고 또 교육도 많고 이제 그런데 뭐 회기 중일 때는 또 회기 열중하고 또 회기 아닐 경우 또 지역 민원 또 처리해내려고 이제 앞장서는데 그 시원하고 달라서 이제 광역 의원들은 또 이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제 지역 개발 그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학교나 지역의 공원 사업 같은 거에 이제 예산을 이제 반영해서 확정이 됐고 또 하나의 그 성과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 5분 발언을 한 것 중에서 레고랜드 안에 그 이제 우리 특수목적법인 중도개발공사가 그 공시지가 이하로 그 토지를 매각을 한 것이 이제 그 이후에 발언한 이후에 그 이제 춘천의 모 시민단체에서 그 제가 발언한 그 근거 자료를 토대로 그 공사 대표하고
이제 공무원을 이제 수사기관에 예. 이제 고발한 예. 한 것도 그게 하나의 큰 뭐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세금이 좀 엄한데 사용되는 것을 좀 아깝다라고 좀 들을 수 있겠는데 좀 본격적으로 하석규 의원님께서 지금 재정 효율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 간단히 좀 어떤 위원회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뭐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는 어떤 재정 건전성을 이제 높이는 하나의 그 일시 기간 중에 이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인데 강원도의 재정 여건을 볼 때 어떤 그 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어떤 뭐 대안 제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된 선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시성 또 비효율성 사업 같은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또 이 저 재정효율화는 뭐 전임 도정뿐만 아니라 현 그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이렇게 현미경적인 관찰을 통해서 재정 여건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첫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알펜시아 그리고 레고랜드 문제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좀 쏟아져 나왔다고 들었는데 주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뭐 기존에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안 나오고 뭐 그것도 예. 나온 것도 있지만은 예. 특별히 이제 그 레고랜드가 과거에 이제 대출 변경할 때 대출 변경 신청을 할 때 이제 의회 동의를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이제 한 의원이 발언한 것이 대법원 판례를 이제 들어서 그 지방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떤 지자체장이 확실한 그 담보 없이 대출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 이제 직원 이제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그 이제 법률에 의해서 그 지자체장도 이제 회계 직원으로 간주해서 그 지자체장에게 이제 변상을 이제 하는 그런 판례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레고랜드는 먼저 전임 도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입찰 방해 담합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돼서 입건이 됐거든요. 예. 입건이 됐고 또 스스로 이제 리니언시에서 이제 공개로 이제 자기 또 이렇게 실토를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약이 계속 유효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입찰 방해가 이제 확정이 돼서 계약이 무효가 돼서 매각 그 무효가 되는 건지 이것은 이제 국장 답변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예. 그런 이제 새로운 그 이제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군요. 자, 그 현재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하석규 의원께서 얼마 전에 5분 발언 통해서 알펜시아 매각 때문에 대한 오류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간단하게 좀 어떤 내용일까요? 그 이제 알펜시아는 그 이제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것은 이제 7,115억 원에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2019년도 12월 31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2021년 이제 그 8월 달에 계약 시에 그 이제 중간에 산정을 하기로 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002억 원에 이제 정산 후 이제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등기부 등본상을 띄워보면은 그 거의 2,000개 가까이 되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상을 띄워보면은 매각 금액이 6,600억이고 실제 매각 금액은 6,800억에서 한 그 190억 정도의 차액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190억 차액은 뭐 비품이다라고 비품값, 기타 뭐 등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해명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190억씩 비품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의혹을 제가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알펜시아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레고랜드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방문객 수 비공개 논란도 많이 일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해결책들도 좀 논의가 됐을까요? 그 레고랜드는 이제 레고랜드 리조트는 처음서부터 이게 구조적으로 적자 구조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너무 부풀려서
연간 방문객이 뭐 200만 명이 된다. 또 일자리 출입이 뭐 6천 명이 된다. 뭐 이렇게 네. 사실 좀 부풀렸는데 실제로 작년 그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을 해서 그 3개월 동안 예. 한 30만 명이 다녀갔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이제 부풀렸고 처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주차료 네. 문제, 주차 단속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또 작년 이제 12월 달에 이걸 대출금도 강원도가 갚아주고 네. 또 대표도 변경이 돼서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나타났던 잘못된 것은 이제 잘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새롭게 잘 또 집가 상승도 되고 해서 네. 잘 그 많은 방문객들이 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지금 현재까지 알펜시아 그리고 레고랜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전임 도정에 대한 좀 비판이 하석균 의원께서 많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윤실 의원께서 보시기엔 좀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있을까요? 예, 그럼 알펜시아 리조트 얘기하면 이제 알펜시아 리조트는 2014년 그 동계올림픽에 그 도전하기 위해서 계획된 리조트죠. 그때 당시 시작해서 2009년도 7월에 우리 김진선 지사님 시절에 이제 개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면서 처음에 잦은 설계 변경으로 그러니까 공사 비용이 가다 투자됐고 네. 막대한 공사체 발행으로 한때는 하루에 1억씩 이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예. 예. 그다음에 또 그걸 혈세로 충당하다 보니까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 그걸 매각을 위해서 운영이 계속 적자다 보니까 매각을 위해서 4차까지 공개경제 입찰했는데 예. 계속 이제 뭐 묻대다가 5차 때 이제 그래도 그만큼 하석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7,100 15억 원에 15억 원에 그 낙찰된 건 참 다행인데 다만 경쟁 입찰에 참여한 그 KH 그 두 업체가 KH 강원개발의 예. 그 계열사다라는 의혹이 지금 뭐 있고 지금 검찰 조사도 있는 중인데 뭐 여기서 잘잘못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뭐 레고랜드 문제는 뭐 개장한 당시에 우리 하석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됐을 때인데 지금 현재 뭐 교통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춘천시 입장에서는 레고랜드 개장 이후에 관광객이 한 30% 이상 늘은 상태고, 그다음에 그 인력도 지역의 인력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제품도 그쪽에 구매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집행부에서 이제 그 레고랜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재 보존 이행도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기존 상권들하고 그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레고랜드하고 많이 좀 협의를 해서 좀 좋은 점을 이끌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분 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강원개발공사 그리고 중도개발공사 경영 정상화 사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좀 이 경영 정상화에서 좀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윤실 의원 먼저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개발공사가 그 알펜시아 리조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결국은 매각까지 하면 빚덩이에 올라앉았죠, 그죠? 네.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가 이제 공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출자해서 만든 법인인데, 강원도 개발공사는 뭐 출자 기간에 강원도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지으라해서 지었고 운영하래서 운영했는데 결국은 그 빚을 강원도 개발공사가 떠안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 강원도 개발공사의 공공적인 본래의 본연의 공공 개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출자를 더 해서라도 네. 강원도 개발공사 부채 비율을 낮춰서 본연의 공공 임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하석균 의원 보시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우리 이제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떤 이제 그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해서 이제 좀 부채비를 낮추려면은 또 어떤 의원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청 신청사 온 거를 우리 이제 강개공예하자 네. 이렇게 뭐 그런 이제 의견도 나왔고, 어쨌든간에 지금 본연의 우리 좀 윤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이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중도개발공사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드러났던 문제점은 지금 잘 지금 검토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임 대표도 바뀌어서 정상화에 발차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지난 임시회에서 윤실 의원께서 5분 발언 통해서 의견을 좀 제시한 게 최근 이 길거리 폐지가 쌓이는 현상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어요. 네. 네. 어떻습니까, 원래?
이 폐지가 이제 2022년도만 해도 네. 키로당 보통 한 143원 정도 했었는데요. 이게 올해 1월달 들어서면서 폐지가 한 절반 가격이 한 80원대로 떨어졌어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한 50원, 60원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은 이 유가도 올랐고 그래서 그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길거리 방치되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바람에 날려 길거리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간도 해치고 또 길바닥에 떨어진 또 박스는 예. 또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그 폐지를 수거하는 분들의 그 폐지 수거 적정 가격을 좀 보존해 줘야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그런 지자체에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시행 가능할까요? 집행부에서는 뭐 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예. 지금 자원 리사이클링 운동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또 그 도시가 깨끗해지면 네. 뭐 행정의 신뢰도 높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통사고도 유발 원인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장점이 있어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서 그 일선 그 18개 지자체하고 그 뭐 5대5 정도라도 부담해서 그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사실상 또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열악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열악하신데 그 뭐 하루 주워 가지고 10,000원도 채 안 되는 돈을 예. 이제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보존해주면 그 국가적으로 덕이지 않겠나. 예. 노인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그렇군요. 이게 좀 더 확대해서 복지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겠네요. 이게 요거를 시작으로. 예. 네. 자, 이제 또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례안들도 만드는 일 또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실 텐데 두 분 또 어떤 조례들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하석경 의원님부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서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헌혈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이제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건강한 국민이나 시민에게 이제 헌혈을 이제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권장할 게 아니라 지금 헌혈을 안 하는 추세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더 안에서 이 혈액 그 수급에 많은 차질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권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 헌혈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예우 증진 사업에 관한 한번 그 조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윤실 의원님요. 예,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우리 초중 학생들이 그 현장 수업이나 수학여행을 못 갔었던데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수학여행도 재개되고 현장 학습도 재개되는데 집을 떠나서 단체로 숙박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불의의 뭐 화재 사고라든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화재 사고 났을 때 우리 또 아이들은 치명적인 또 사고를 입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단체 활동할 때 수학여행이나 현장 수업 갈 때 그 방독면을 그 여행 가방에 휴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불의의 사고 시 최소한 15분, 10분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방독면을 그 휴대용 방독면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방독면을 지급하는 화재 같은 경우 좀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또 안전장구들도 지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두 분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